라호르 도심에서 한 여성이 400명 남성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이보다 충격적이고 야만적인 일이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은 파키스탄 독립기념일에 일어났어요. 당신은 파키스탄을 자꾸 언급하면서 프랑스 같은 다른 문화와 비교해 문화적으로 다소 열등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당신 입에 없는 말을 넣고 싶진 않지만요. 제 생각엔 영국 문화가 파키스탄 문화보다 확실히 낫다고 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손님이에요. 당신을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도 당신의 손님 맞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성분들과 이야기할 때 매우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 영상은 파키스탄에서 촬영된 것이고 틱토커가 400명 이상의 파키스탄 남성들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영국에서 일어나는 그루밍 갱단에 대해 궁금해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파키스탄 문화를 더 깊이 파고들어 그들의 전술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해 보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제 영국 전역에서 25만 명의 소녀들이 조직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알고 보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일을 믿는 문화에 의해 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죠. 파키스탄 라호르 중심부에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400명 넘는 남성들에게 폭행당하는 충격적 영상이 공개됐어요. 이 야만인들은 여성을 공중에 던지고 영상을 찍는다고 그녀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일은 파키스탄 독립기념일에 벌어졌습니다. 라호르 중심부에서 한 여성이 400명의 남성들에게 공격당했어요.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야만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파키스탄 독립기념일에 벌어졌어요. 무방비인 틱톡 스타 여성은 400명의 둔죽에게 밀리고 더듬기와 뺨맞음, 공중에 던져지는 일을 겪었어요. 현장에 있던 이들은 카메라로 촬영하며 사건을 지켜봤어요. 이 범죄는 라호르의 그레이트 이크발 공원에 있는 유서 깊은 미나레 파키스탄 근처에서 발생했어요. 여성과 6명 친구들은 독립기념일 영상을 촬영하러 갔어요. 그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을 때 몇몇 남성들이 틱톡 스타에게 다가와서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곧 그곳에 있던 모든 남성들이 가담하게 되었어요. 충격적인 건 수백 명 중 아무도 그 여성을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분중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우리는 왜 아무도 무고한 여성을 돕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남성이 본능적으로 여성들을 지키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죠? 하지만 파키스탄 문화는 달라요. 그곳에선 여성을 좀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믿죠. 화제가 된 이 영상을 봅시다. 이분이 제 아내예요. 아내라고요? 네,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그게 뭐죠? 마샤, 저게 제 건강 비결인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건강해 보여요. 정말요. 알겠어요. 이건 정말 건강해 보여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분은 당신보다 덜 건강해 보여요. 뭐라고요? 저는 여자예요. 검은지 덜, 너무 많이는 아니고 덜. 알겠어요. 덜, 알겠어요.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건강하다는 말은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말하면 그녀가 실망할 거예요. 왜 그녀가 실망하죠? 건강하다는 말은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뚱뚱해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이 여자가 좋은 파슈툰식 환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네, 선생님. 아니에요. 훌륭한 환대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훌륭한 환대를 하지만 이 여자가 당신보다 더 뚱뚱하니까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은요. 다시 말하지만 그냥 좀 이상한 말을 한다는 사실 외에도 사람을 더 뚱뚱하다거나 덜 뚱뚱하다고 묘사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정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남자와 함께 앉아서 웃고 미소 짓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남자들은 그 아내 옆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여자와 따로 존중을 갖고 나누는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그녀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조롱하고 깎아내려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이 자기 여자들에게 어떻게 대할지 생각하게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요? 이 말을 못하니까요. 이건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건 무례해요. 누가요? 뭐라고요? 이건 무례해요. 아니에요. 네. 왜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왜 무례하다고 생각하죠? 왜 당신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말하는 게 무례한 거죠? 왜 그게 무례하냐고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왜 이 일로 화가 나셨나요? 말 못해요?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당신과 얘기 중이에요.
아니에요, 형. 저는 당신과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는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나 일 뿐이에요. 누가 신경 써요? 뭐라고요? 왜 제가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겠어요?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남자와 얘기하고 있다면 그 여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의 손님이에요. 아니에요, 알아요. 당신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요? 그녀도 당신의 손님이 아닌가요? 네, 그녀도요.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성분들과 대화할 때 매우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부끄러워져요.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나 여자아이와 대화할 때 매우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들은 대화할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왜 대화하냐고요? 제 말은 덜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벌거벗거나 그들을 돌봐주는 거죠. 존중해야 해요. 저는 그녀를 존중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요. 여러분이 대충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다음 영상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계속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들이 남자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었어요. 아니면 파키스탄에서는 여성이 이렇게 대우받는 게 정상인가요?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이 분명히 파키스탄 남자인데 13살 아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봅시다. 그게 시도였나요? 그래요. 13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거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여자아이 있나요? 네, 마님 몇 살이죠? 4살이에요. 4살. 그럼 4살짜리 아이가 있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네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을 부르세요. 어쩌면 제가 가장인 척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남자라면 그걸 물어볼 수 있겠죠? 저를 위해 경찰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13살 소녀를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도 아이가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고 그들은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아내를 데리러 가는 걸까요? 제 말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면 그걸 자기 여자한테는 숨기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쁘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저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 가세요? 저 여기 있어요. 어디 가세요? 제 이름은 캐서린이에요. 제가 할 일은 경찰을 부른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체포될 거예요. 당신 영어 하세요? 그는 오늘 체포될 거예요. 빌리비, 제가 그 사람 아내예요. 당신이 그 사람의 아내인가요? 네. 하지만 그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제가 그 사람 아내예요. 저는 모든 걸 안에 두고 이제 당신은 밖에 있어요. 제가 보지 말게요. 알겠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경찰이 저를 데려갈 거예요. 경찰이 당신을 쫓고 있어요. 댓글로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녀의 대답은 그게 불법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발요. 그는 다시 이런 일 안 한다고 약속해요. 제 남편이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녀는 불법인 줄 몰랐어요 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 이런 일이 모든 여성 문화에 뿌리내린 체계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들은 이런 일이 괜찮다고 생각하죠. 이제 그게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주 밀어붙이는 주장 중 하나예요. 이 남자를 한번 봅시다.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름이 뭐예요? 탈레브. 당신은 12살 아이를 만나러 여기 온 거죠? 12살 아이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온 거죠. 강간이 뭔지 아시죠? 강간이 뭔지 모르세요? 그 사람이 12살 아이한테 뭘 하려던 거죠? 저를 보세요. 영국에서 합법적인 성적동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여기 처음 오셨군요. 그는 10일 전에 왔어요. 이 남자는 영국 온 지 10일 만에 12살 영국 여자아이를 만나려 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이게 좀 반복되는 변명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불법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불법인 줄 몰랐어요. 이제 그들이 불법인 걸 모를 유일한 이유는 거짓말을 하거나 그들의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조직적인 그루밍 갱단에게서
이게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일이라고 듣고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모두 문제가 있어요. 정말 매우 심각하게요. 따라서 우리는 코니쇼가 파키스탄인과 토론하는 영상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어린아이들을 그루밍하거나 성폭행하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그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이해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당신은 계속해서 파키스탄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그들이 문화적으로 다소 열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의 말을 대신하고 싶지는 않지만 프랑크푸르트 같은 다른 문화와 비교해서 말이죠. 네, 저는 영국 문화가 파키스탄 문화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파키스탄 문화의 어떤 부분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성모독 처벌을 말하고 싶어요. 그건 파키스탄 문화의 일부가 아니에요.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으로 처형되는 사람이 있고 아마디아 무슬림들이 국가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건 파키스탄의 이슬람이 아니라 국가 체제입니다. 그건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오면 여기서도 그런 일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2016년에 브래드포드 출신의 무슬림이 글래스고까지 운전해서 아마디아 무슬림을 살해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사람도 무슬림이었지만 자신이 신성모독이라고 믿었던 이유로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게 한 예입니다. 그게 파키스탄인 전체나 문화에 대한 일반화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수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특정 범죄들을 볼 때 예를 들어 그루밍 갱단 같은 경우 파키스탄 남성들이 과도하게 많이 연루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건 정말 슬픈 일이죠. 그게. 하지만 그건 특정 지역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영국 전역에 최소 5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났어요. 파키스탄에서의 이민은 이 나라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파키스탄인이나 파키스탄계 후손들이 여기 와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브래드포드 같은 곳에서처럼 민족 집단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촌 결혼 같은 것들이요. 그루밍 갱단이 활동한 이유 중 하나는 소녀를 성폭행한 이들끼리 친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대부분이 형제나 사촌인 것은 파키스탄의 부족 중심 가족 구조와 사촌 결혼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유대가 매우 강하다는 뜻이에요. 영국 등 서구는 사촌 결혼이 오래전 금지돼 그런 유대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 파키스탄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해 본 적 없지만 그루밍 갱단에 대해 많은 조사를 했고 그루밍 갱단에 대한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어떤 문화에서 대규모로 사촌이나 형제, 심지어 아버지와 함께 어린 소녀들을 강간하기 위해 몰려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특정 문화 출신의 대규모 이주로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의 문제는 이 나라의 대규모 이주 중 무슬림 국가 출신에서 비롯된 문화적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로의 이민은 실제로 우리 경찰의 운영 방식, 예를 들어 사법제도의 작동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지에 대한 방식을 정말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문화를 바꿔놓아서 이제는 CPS가 이슬람 기관을 모욕한 사람들을 기소하려 하고 국회의원들이 성서훼손을 불법화하자고 요구하며 우리 총리도 이에 동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연합에서 박다웨 이슬람 신성모독법 영향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많은 사례를 매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규모 이주가 없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 말은 이것이 이 주제에 대해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